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등록된 예비 후보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으며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위성곤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늘었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셨습니까? 지난 2년은 정말로 경제도 피폐하고 민생은 망가지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다시 그 2년을, 그 3년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 위성곤,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큰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예, 위성곤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 여러분,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고기철입니다. 서귀포의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제2공항 발표가 된 지 벌써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책임져야 되는 정치인이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공항은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의료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프게 되면은 제주시로 가거나 육지로 가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서귀포의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타개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고기철이 정치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서귀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시대가 원하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서귀포가 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출마의 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토론과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공약 토론은 2분간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자에게 각 2분 동안 질문을 받은 후에 2분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언론 4사가 설정한 10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도권 토론은 제2공항, 지역경제, 그리고 제한이 없는 자유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에 주도권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기철 후보부터 공약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서 서귀포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공항을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서귀포의 성장과 서귀포의 복지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 개설을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시티에 서울에는 주요 대형 병원을 유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관광청을 유치하겠습니다. 서귀포가 다시 전국 제1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시 잘 사는 서귀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강정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금년도에 50만, 내년엔 100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하여서 원도심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가 금년도 해양 레저 관광법이 통과되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 유치하여서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진 복합 해양 레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 다 안 쓰셨습니다. 예. 자, 고기철 후보 공약에 대해서 위성건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성건 후보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고기철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고 실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에 있던 재동포청은 재동포 관련되어서 청은 인천으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제주를 홀대하고 서귀포를 홀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를 어떻게 홀대했냐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제주 관광이 매우 침체기로 들어섰습니다. 항공 좌석은 250만 석에서 2,500만 석에서 2,300만 석으로 200만 석이 줄어들었고요. 서귀포시 내국인 관광 소비는 437억에서 236억으로 200억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 관광객의 감소는 항공기 좌석을 200만 석을 줄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장관께 질의했지만 적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 관광을 망치고 제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10초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성건 후보 질의에 대한 고기철 후보의 답변이 있겠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관광청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청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유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당이 180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보다는 야당의 입법 폭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2동포청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2동포청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옆에 계신 위성훈 후보께서 3+3 정책협의체에 참석을 했습니다. 180석이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관광청이 승격됐을 때 그때 참여해서 정책협의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틀림없이 제2동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주도에 서귀포에 있었던 제2동포청이 입지라든가 이 부분을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위성훈 후보께서는 전혀 이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윤 정부의 책임보다는 현 책임 있는 서귀포의 국회의원인 위성훈 후보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남는 시간은 뒤에 덧붙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지를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고기철 후보의 공약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였었고요. 이어서 위성건 후보의 공약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은 같고 발표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의 의료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서귀포의 의료가 이렇게 안 좋아서 되겠느냐. 결국 그러면서 제주를 떠나기도 하고 서귀포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외국 육지로 유출되어지는 환자 수가 1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출액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만이겠습니까? 동행 보호자의 항공료, 숙박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천정부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서귀포 의료 확충을 노력해왔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555억을 들여서 서귀포시가 400병상으로 중축되어집니다. 중축되어지는 서귀포 의료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를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의사 수도 늘어나고 진료과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상급 종합병원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정부는 도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제주올 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에는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그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확 높이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위성곤 후보 공약에 대한 고기철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의료 인프라 이제 확충과 관련해서 약학대학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약학대학이 현재에도 헬스케어 시티에 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성기 병원 확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이제 개원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 부분에도 매우 궁금합니다. 약학대학이 유치도 못한 그런 어떤 실천력 없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질문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1분이나 남았는데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기철 후보의 질의 주로 약학대학과 관련된 그 공약과 관련된 질의였었는데 위성곤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약학대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DC 그리고 제주대학교 그리고 위성곤이 함께해서 관련 협약을 맺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오송인 경우는 첨단단지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이 오송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학대학의 경쟁력을 매우 높였습니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대학 안에 약학대학이 있었지만은 첨단 과학단지 안으로 옮겨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들을 확충하고 연구시설들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도 가능합니다. 서귀포에 보시면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제가 유치한 국가생약자원지원센터, 그리고 종다양성 연구소 이런 기관들을 함께 융합해서 헬스케어 타운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그 지식센터 안에 약학대학을 유치하면 되어집니다. MOU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양과정이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전문과정인데 연구과정인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와서 할 수 있다라고 제주학교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에 555억이 투자된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의사도 확충되어지고 의료 인력도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네. 자, 두 분의 공약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제2공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분께서는 토론 시간이 8분이 주어지니까요. 8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토론 시간 8분입니다. 그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기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제 갈등을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갈등 관리의 핵심은 갈등을 부추긴 그런 분위기를 만든 그런 저는 정치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바꾸거나 외면하거나 뒷짐지거나 하는 사이에 갈등이 커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항이 2005년도에 착공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무려 이제 70%가 이제 찬성률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찬성률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6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외면하거나 말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 사이에 갈등이 알겠습니다.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드렸고요. 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공항과 관련되어진 여러 행정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공 수요가 검증되었고 정보 방침이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고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요? 환경영향 평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 평가와 그리고 병행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 환경영향 평가는 누가 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네, 제주도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예, 제주도의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절차는 공항이 찬성이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공항을 어떻게 갈등 없이 잘 해나갈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평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년의 허송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내년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찬성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 도의회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8년에 우리 네, 위성군 후보께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다 들은 것 같고요. 8년 원희룡 도정과 함께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갈팡질팡하고 원희룡 장관께서는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도 실질적으로 보안 용역 계획도 훨씬 더 늦게 했고 지금도 기본 계획 고시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우리 원장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시절에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의 죽어있던 공항의 부실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략영향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문정부 때 우리 그때 당시에는 위성곤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마는 세 분이 모두가 이제 현재 야당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면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가 이제 반려됐습니다. 이때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조속이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정이행 과정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결국은 도의 시간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얘기했듯이
제주도민의 시간인 거죠. 제주도민들의 시간이고 그러면 제주도에 황해양 평가사가 접수되어지고 또 제주도에서 논의되어질 텐데 이 논의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끌어내려면 반대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갈등이 관리돼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공항만 하자 이래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고기철 후보가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십시오. 예. 반대 단체는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었죠? 특별히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찬성한다는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거친 그런 어떤 이제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답변 간담회를 시간 하신 남아 건가요? 있으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네. 예, 10초만 더 쓰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행사하는 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을 행사장에서 그냥 스쳐가면서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로 나오셨다면 반대 단체를 또 얘기도 듣고 의견도 들었어야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최초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철 후보님께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도민 통합과 그리고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단체든 찬성단체든 국토부든 만나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풀 수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우리 이 후보께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공약이라든가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후보께서 준비하거나 갈등 관리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이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해봤습니다. 황해양 평가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정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면 의회 결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10초 갈등을 남았습니다. 해소하고 그 갈등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항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8분이 다 됐습니다. 위성권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함께 하셨고요. 서귀포의 아무래도 가장 큰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 제2공항 문제. 이번에는 고기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8분간 토론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그 이 후보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현재도 갈등을 통해서 갈등 해소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권 후보의 태도는 여전히 도민의 자기결정권, 갈등 해소, 기타 이런 이유로 늘 이 부분이 전제돼야 되고 선결돼야 된다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공항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얼마 전에 찬성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밝힌 게 아니고요. 2015년 11월 15일에 공항 발표가 있은 후에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환영 논평을 제일 먼저 낸 걸로 네, 저는 좋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고 또한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좋습니다.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자, 30초 지난 해소해야 것 되고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30초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네. 10초 남았습니다. 해소해야 되고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 질문해 주시죠.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위성훈 후보께서는 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영한다 또는 필요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게 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찬성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고 환영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이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찬성했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공약에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21대 총선 후보자용 공모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제2공항 추진 관련해서 언급조차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에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아까처럼 찬반 갈등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정책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처럼 찬성을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저처럼 공항 포럼을 만들고 거기에 명예대표를 만들면서 그래도 주민의 어떤 도민의 의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실천력 있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2020년 3월에 후보자 토론해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왜 공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기철 후보께서 찬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환영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장난을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는 2010년에 제주도에 신공항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의정활동을 통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했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러한 입장들을 밝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기철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지역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공항을 찬성한다. 40년간 제주를 떠났던 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정치적 메시지로 찬성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난 40년 동안 예, 밖에 이정근- 살았으면 이정근 돌아와서 의원님, 예, 제가 30초 정도 여러 지난 것 이야기들을 같은데 제가 듣고 말씀을 자, 고기철 시민들의 후보의 의견을 질문 듣고 들어주겠습니다. 해야 제 되는 거 주도권이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우리 위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떠나서 와서 공항에 대해서 뭐 갑자기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귀포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을 통해서 공항 경제권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학교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배후 도시를 만들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문화적인 어떤 활동 공간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공사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의 복지, 그 다음에 성장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중요한 가장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관심이 없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에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위성군 후보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공항에 버금가는 그런 공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찬성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영광스럽게도 제주경찰청 차장과 청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공항임을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공항을 통해서 서귀포를 발전시키고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공항에 관련된 포럼에 명예대표로 추대를 받아서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천력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실천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는
어떤 실천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고기철 후보의 편향적인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제주에 오셨으면 제주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론으로 보면 공항과 관련해서 찬성이 50%, 반대가 5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단체도 만나고 반대의 이야기도 듣고 찬성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찬성하고 찬성들 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항이 제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주도권 토론 제주도민의 시작을 보고 이익에 있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충분히 위성권위원회 제주도민에게 후보의 충분히 이익이 되는 공항을 변명 아닌 만들어야 된다. 변명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명이 아닌 변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성권 후보께서는 저보고 개인의 영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항에 관련된 이슈는 서귀포의 가장 강력한 이슈입니다. 서귀포의 찬성률이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지난번에 설날 때 여론조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60%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인의 영달입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기에 찬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 활동을 하지 않는, 유치 활동을 하지 않는 예. 현역 의원의 책임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2공항 이슈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죠. 자, 두 후보께서는 질문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총 1분이 되겠고요.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인간 외에 생태적인 가치가 큰 자연환경,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매년 개체수가 줄고 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자연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하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 이미 동물보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특정 동식물과 자연 경관을 지키는 법률안이 있으며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또 공존하기도 합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고기철 후보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생태법인을 통해서 법인격을 부여를 받게 되게 되면은 대신해서 이제 피해 관련된 호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서귀포가 품격 있는 도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고기철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찬성의 입장,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같은 질문입니다. 위성권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생태법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 환경이 인간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에 동물권이라든가 이러한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법인격을 부여한다라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생물권 생태법인을 통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의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앞서 얘기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남방 큰 돌고래인 경우도 법인격을 부여해서 관리되어진다면 훨씬 더 그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위성권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는데 두 분 다 찬성의 입장을 네. 좀 밝히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또 지역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위성권 후보가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8분간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위성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오늘은 농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새 농사철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농번기인데 제주 서귀포인 경우는 이제 감귤 산업이 많아서 전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이 원래 가격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은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무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모두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왜일까요? 소득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기철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최저 가격 보장제게 되면은 그때마다 농산물의 감귤의 어떤 생산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자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수요의 어떤 그런 부분도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최저 가격 보장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농업의 최대 이슈가 현안인데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평년 가격의 85%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급격한 폭락에 의한 가격을 지지해 줌으로써 농가들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농해수위에서 관련 법안을 저희 당 의원들만이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이고요. 관련된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도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농산물이 폐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 수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참외 농가, 뭐 사과 농가들 만약에 폐작이 되어진다라면 이것에 대한 보상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농해수위에 몇 년간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 답변 답을 시켜주실까요? 예. 예. 제가 보기로는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감귤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좀 더 꼼꼼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기상재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양파가 완전히 수확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기철 후보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우리 농해수위에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을 합니다. 특히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관련되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상재해로 인해서 만약에 농가가 소득이 손실되어지면 그 손실은 보장돼야 됩니다. 미국은 수입보장보험 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을 하자고 저희가 요청하고 드렸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기철 후보는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지지를 받는 것과 소득을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귤과 관련되어서 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우선 과거에는 태풍이 불면 하우스의 일부 구간이 찢어지게 되어지면 그 부분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전파 또는 반파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감귤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설계가 낙과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제주는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감귤은. 제가 풍산과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귤 재해보험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병묘 보급사업 그리고 무병묘를 통해서 감귤 묘목의 보급 체계를 혁신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감귤인 경우는 새로운 신품종을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의 감귤 묘목 보급 체계는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억을 들여서 감귤연구소와 감협의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예, 네. 그러면 고기철 후보께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농업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귀포에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대책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손 말씀하셨으니까 일손 대책은 어떤 것들이 갖고 지금 계세요? 시행되고 있는 계절형 근로자를 더욱 확충을 한다거나 또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퇴직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력을 해서 퇴직자를 제주 농촌 현장에 MOU를 맺어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 그 계절형 근로자 제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 농업 인력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혹시 그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후보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농협 단위로 되어진 것들을 도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거점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를 만들어서 효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지역 경제 분야와 관련된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위성곤 후보의 순서였었고요. 8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고기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야는 지역 경제 분야이고요. 발언 시간은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다가 말하는데요.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는 농해수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소관 상임위로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그 전반기에 2년을 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4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했고요. 그 간사를 통해서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고 했습니다. 감귤 정책에 관련된 그러니까 서귀포의 감귤이 결국은 제주도의 감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80%가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귀포의 감귤, 제주도의 감귤 정책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감귤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우리 유성근 후보께서는 감귤 정책에서 중앙 정책으로 입법화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였으면은 충분히 이제 감귤 정책이 뭐 예를 들어서 감귤주능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물류비라든가 아니면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감귤에 관련된 어떤 입법 정책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이게 주시죠. 우선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에 공급되어지는 생산되어지는 감귤량이 80%다. 이게 확실합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입법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게 되면 어떤 부분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기철 후보? 우리 지금 해상 물류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귤 작물이 공익직불금 중에서 경관작물 직불제로 보전받지 못하는 것도 아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상물류비 부담 때문에 앞으로도 육지에서 감귤 명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귤 산업이 서귀포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해상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현재까지도 편입이 되고 있지 않은 감귤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꽃 피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 되게 되면은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게 됩니다. 공익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관 작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제가 농해수에 있었으면은 충분히 이런 두 가지 부분이라든가 기타 농가 경영비의 어떤 지원을 이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감귤 산업에 관련된 그런 진흥법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성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제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유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농산물 해상 운송비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 때마다 관련되어진 예산했지만 결국 기재부가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해나갈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화물선 운영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반농업 직불금을 과거에는 45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120만 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토론회에서 네. 주요 공약으로 그러한 말씀을 했고 그걸 실현시켰습니다. 네. 우리 네, 위성군 앞으로 의원님, 고기철 후보께서 말씀하신 위성군 경관 의원님 잘 직불금도 들었습니다. 자,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법제하도록 한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적용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중소업체에서는 추가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추가 인건비의 부담을 걱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해고를 한다거나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어선들이 보게 되면은 7인 이상이죠.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선과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5인 이상이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간 더 유예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위성군 우리 후보가 계신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가지고 2년 유예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선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산업법에 관련되어진 조항들을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그 보완 추진을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결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힘은 없지만 앞으로 당을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수산 네. 어선원에 대한 말씀 그 잘 중대재해처벌법은 들었습니다. 네. 예, 마무리해 가혹한 주시고요. 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종별로, 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정책을 입법화해가지고 이제 개정돼야 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의 당의 결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의 현실을 감안하게 되게 되면은 중앙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성호 후보께서는 혹시 공천권에 얽매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저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내는 거죠. 정치인이 그 의사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따르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까지는 제 주장과 저의 소신을 밝히는 게 저희 의정의 원칙입니다. 그럼 찬성을 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어떤 찬성과 어떤 반대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표결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셨죠. 예, 찬성을 했지만 그 당시에 보면 해양수산부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전혀 저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게 제 의원님 입장을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올 때마다 현재 있는 여당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당이 180석입니다. 그만큼 권한을 국민들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80석 가지고 맞습니다. 국회를 견제하고 그렇게 감시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게 되면은 정부 여당을 이렇게 핑계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고기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8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잠깐 숨 좀 돌리시죠. 두 분이서 마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는데 좀 중요할 만한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통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마찬가지로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답변 시간은 1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의 약화, 또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으로 인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내 인구 자체가 줄어서 의사 수가 앞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단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졸업생이 증가해도 수도권의 인기과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에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의사 인력을 배치해서 불법 의료를 막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고기철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 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변호사 증언을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이 만들어지면서 변호 인력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저희도 지역사회에서도 역시 변호사들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저희들은 가까운 곳에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된 셈이죠. 의료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가 없다 또는 뭐 과잉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의료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 지금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의료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위성곤 후보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부분이 대책에 빠져 있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2,000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의사들께서는 지금 의료 현장으로 곧바로 돌아오시고요. 정부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그리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어진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은 아마 두 분께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분간의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되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주도권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 위성건 후보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8분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4.3 76주기가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과 또 유가족들, 희생자들에게 또 가슴 아픈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3 폄훼발을 한 사람들을 공천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공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쓰라린 상처를 비비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4.3 폄훼 발언은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4.3 폄훼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을 염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뭐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예. 그러니까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넣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송재희 의원께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폐기가 됐었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폐기되지 않았고요. 지금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한규 의원과 송재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법안 내용을? 폄훼하거나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법안 내용 아십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명백하게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발간했고 그 진상보고서가 발간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5.18 특별법에는 규정돼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묻게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십시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4.3에 대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허위 사실로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천을 3사람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그리고 조수연 예비비 후보, 전희경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공천했는데요. 이 인사들이 4.3 왜곡을 한 발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4.3 왜곡한 인사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하면. 그리고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철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공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드렸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거기에서는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 후보께서는 4.3 특별법 개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회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 내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위원회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 뭐 답변으로 네. 좀 간주하고 좀 네. 위 의원님 이어가 주시죠. 제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예, 답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 4.3 왜곡 인사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고기철 후보는 4.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묻겠습니다. 잠깐만. 공천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청하실 겁니까? 근데 공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3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다 같이 검증을 해가지고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4.3 왜곡한 발언에 대해서 폄훼한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당에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에 전하는 것은 이미 언론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제가 이미 수용을 해서 자, 이미 잠시만요. 전달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이미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의 입장을 전달해야죠. 전달하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를 하시든지. 전달하겠습니다. 답변 네, 가름하시겠습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 묻는 질문은 시간이라니까요. 본인 주도권 시간에 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고요. 나중에 예. 물으시고요. 예. 위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4.3에 대해서 태영 의원이 왜곡 발언을 했습니다. 당에서 관련되어진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태영 의원은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민에게 사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과도 안 했죠. 그런 분을 공천했죠. 그래서 징계가 사실은 꼼수라는 겁니다. 꼼수로 징계하고 4.3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4.3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말씀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기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되어서 입장문인가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3과 관련되어서 뭐 국회의원들을 교육하고 뭐 국회 특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신 적이 있죠. 네, 네,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주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가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갑의 김영진 후보 얼마 전에 탈당한 후보인데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전라도와 광주의 표심은 무섭고 제주의 표심은 전혀 관심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4.3을 표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화해와 상생의 그런 기조로 4.3을 바라봐야 되는데 표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상생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태영호 의원이나 조수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제주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까? 4.3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4.3은 민간인이 희생되어진 사건입니다. 폭동을 진압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위 의원님, 네. 제가 어떻게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분명히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후보님, 예, 예.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해 이렇게 주십시오. 발언이 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사과를 드립니다. 네. 예, 취소하고요, 제 발언은. 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4.3은 폭동입니까? 4.3은 군가 공권력에 의해서 아무런 어떤 재판이라든가 사법적인 심사 없이 국가 공권력에서 희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성권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역시 자유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고기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8분간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성문 후보의 공항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성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20대, 21대 총선에 후보자용 공보물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들 볼 수 있게. 예, 2020년 3월에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때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죠. 그때까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보자라고 했는데도 전혀 이런 부분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공동 발의 및 찬성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찬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귀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부산 사람인가? 차라리 부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2021년도 환경부에서 전략영향평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을 하고 대안을 거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안이 거론이 되었습니까? 2023년 1월 달로 넘어갑니다. MBC에서 조속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좀 그런 것 같다. 어떻든 간에 도민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문제가 갈등이 더 진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금은 도정이든 국정이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다.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결단을 내리면서 마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앞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조속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좀 들어가 네. 주실까요? 우리 이성근 후보께서는 이렇게 지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감귤 산업이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고 서귀포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전후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바꾸고 이렇게 돼 있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도민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환경평가가 제주도에 오게 되면 제주도민의 시간인데 제주도민의 시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추진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관되게 환영을 하고 네.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서귀포 시민들이 지난 시간은 분명히 역사에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은 아마 내년쯤 되게 되면은 벌써 개항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개항이 되게 되면 서귀포 시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젊은이들이 육지로 떠나지 않고 육지로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공항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성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원정 진료를 한다거나 거기에 유출되는 비용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항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이성근 의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시간은 서귀포 사회에 막대한 그런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시고 생각이 있으시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찬성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난 8년 저도 일정의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8년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원희룡 도지사였고 원희룡 도지사가 그 일을 끌어왔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죠. 원희룡 지사가 하는 일에 네, 이 대해서 후보님,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30초 지났는데 예, 10초 더 드릴 수 예, 있습니다. 10초밖에 지난 국회의원들이 모두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네, 공항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것은 드려도 되죠? 아닙니다. 공항이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자님. 그리고 또한 자, 이제 지역 말씀하셔도 경제에 됩니다. 도움이 예. 되는 건 맞지만
제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의원님 공화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릴 말씀을 시간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은 중앙정부에다가 책임을 넘기고 또 공항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입니다. 원도정에다가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정부는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왜 제2공항을 착공을 못했습니까? 왜 진행을 못했습니까? 환경부에 제주도의 의원들이 3명이 찾아가서 설득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도 역시 책임을 원도정에 넘기고 중앙정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손잡고 공동선명이라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다시 손을 말씀드리지만 잡고 공항 찬성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사과한다. 하지만은 잊어달라. 이제 고기철 후보랑 같이 손잡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게 되게 되면은 서귀포 시민들이 울분이 많이 삭힐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고기철 후보께서는 무조건 이걸 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 평가의 시간이 왔고 그건 제주도의 시간입니다. 제주도의 시간에서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 생략하고 무조건 하자 구호 들고 외치고 피켓 들고 외치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 의원님. 구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갈등을 답변 이 마무리. 극복하면서 알겠습니다. 역시 공항을 추진할 수 우리 있도록 의원님은 해야죠. 역시 네. 지금도 마지막 답변까지도 꼭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본인의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서귀포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여기에서 무소신, 무책임 서귀포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체한 장본인은 역사에서 위성군 우리 후보로 반드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제2공항 조속히 착공해서 서귀포를 경제를 한번 살려보시죠. 이제까지 발표하고 공약도 이행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통해서 위성군 의원이 서귀포 시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랑 같이 네. 공동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 성명 한번 내시죠. 어떻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철 후보까지의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 관련 토론들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후보자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말씀하실 땐 좀 찰나로 느끼시는데 상대방의 말씀은 억겁으로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유권자들의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유권자들의 이야기는 억겁으로 느끼지 마시고 최대한 좀 많이 들어주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토론들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덧 토론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두 분께 각자 1분간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고기철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죠.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사일에 서귀포에 기회가 왔습니다.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통해서 부흥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공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항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운영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고 복지에 쓸 수도 있고 학교도 만들 수 있고 병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에 우리 위성군 의원은 현재까지 무책임하고 무소신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반드시 이번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의 발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고기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성군 후보께서 마찬가지로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서귀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되어지고 보직해임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도피시켰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가버린 겁니까? 지난 2년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위성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위성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텐데 앞으로 남은 시간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께서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제주 MBC,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현안에 대한 해법이 유권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제주시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